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화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우려 여파로 코스피 결국엔 2,5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6% 빠지게 되면서 2,492포인트 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0.63% 하락 가져가면서 82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팔고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에 나섰던 하루였는데요. 개인은 373억 원, 그리고 기관은 1,950억 원대 순매수 포지션이 나와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811억 원대 물량 오늘도 덜어내고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담아내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929억 원대 물량 담았고요. 외국인은 35억 원 소량의 물량을 일단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1,048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갔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뭐 제가 없는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그러게요. 같아가지고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오늘 뭐 마지막에 조금 하락폭이 줄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일단은 전문가님이 안 오시는 동안 일단 시장이 너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이야기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입장을 하시는 방법,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웅 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 시장 상황 너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또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난세용 전문가님께 또 SOS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면 톡방에 또 코드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고요. 오늘 2부 9시 전까지만 톡방에 입장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세용 전문가님 저희 오늘 2부까지 함께 해주시니까요. 많은 이야기들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 줄 평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발작으로 2,500선 붕괴다라고 일단은 느낌표라고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좀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도 낙폭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16일에 또 FOMC 회의 결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안 되는 모습인데 네,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8.6%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예상 8.3%보다도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 수치는 이제 과거에 이제 8.9%가 최고였는데 약 지금 한 41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우리 앵커님 언급하셨지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올해 금리 인상폭이 뭐 75bp가 이제 최고로 맞아요. 봤었는데 지금 뭐 100bp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가도 고유가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고환율 아닙니까? 맞아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약세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까지 또 고금리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뭐 멘붕 상태에 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가 사실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지금 뭐 3.7% 막 8%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 금리는 이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불안정할 때는 이제 요동이 치면서 이제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럼으로써 이제 결국에는 주시장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멈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오후에 약간 이제 아랫골이 달리고 이제 지수가 좀 반등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내일이에요. 과연 지금 반대 매매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래서 지금 관심사인데 오히려 오늘 막판에 오른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어정쩡하게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2,500도 다시 탈환을 못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으면서 이제 한 번 또 빠졌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게 완전한 저는 상승 전환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OMC까지 좀 두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3월, 6월은 9월, 12월은 이제 옵션 선물하고 같이 만기가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주일 뒤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안 좋은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변동폭이 커지는 시장이 되었는데 아마 오늘 밤 내일 밤 과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한 축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연기금도 뭐 기관 투자가들도 뭐 한계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이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느냐 이제 이 시점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그런 우리가 어떤 뭐 징후라 할까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패닉 셀이 나오면서 그때가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또 미국 시장의 또 향방이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시장을 좀 흐름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계좌가 좀 파란불을 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도 많으실 거고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단은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난세용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시장 상황 좀 같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난세용 이렇게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수익을 내고 나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또 6월달 시장 계속해서 좀 대응을 같이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봤으니까요.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또 많은 내용들 준비해 오셔서 또 어떤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미리 좀 살펴볼 수가 있는 시간인데요. 네, 한번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지난주는 이제 6월 6일 월요일이 현충일이어가지고 실제로 네. 이제 영업일이 4일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6월 7일 날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S-오일,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정유 관련주들 뭐 유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이제 매수가 몰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전통적인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뭐 매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월 8일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한국가스공사, NC소프트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한 반면에 역시 기존의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은 우리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매도한 모습을 보였고요. 9일 날은 일단은 뭐 매수한 종목 롯데칠성, SK 이노베이션, 현대로템에서 즉 SK 이노베이션은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일단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날 또 매도한 종목은 뭐 이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네이버 이런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6월 10일 역시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하나였고 매도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뭐 6만 원이 지금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미 뭐 10만 원 선을 이제 하향을 했죠. 그쵸.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매수하신 분들은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만 원이서는 하나의 그 지지선으로 봤는데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그런 어떤 큰 가격선이 무너지면 이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충격에 의해서 만약에 9만 원대 중반까지는 만약에 간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을 빨리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 그 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도 뭐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목표가 하향해봐야 뭐 15만 원에서 14만 원 이 정도지만 그래도 뭐 아직 상승 여지는 있지만 지금 워낙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뭐 화물 연대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부품의 어떤 조달이라든가 또 완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더 걱정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악재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역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4일 중에 3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전기,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한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뭐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마찬가지. 이제 투시는 이제 매수를 했다가 아마 지난주 말에는 좀 팔았던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역시 차트가 지금 고가 노래하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은 차트 자체는 이런 모습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네. RSI가 아직은 뭐 살아 있지만 한번 무너지면은 이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갭 상승이 갭이 지금 보이는 게 22만 5천 원, 23만 원이 갭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하락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상승 갭이나 하락 갭은 갭을 메우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네. 빠지게 되면은 22만 5천 원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뭐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그러한 어떤 차트라든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는 뭐 6월 7일 날은 이렇게 별로 그 많은 종목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일단 안넷 매수했고 매도는 LNF, EM텍. 그다음에 6월 8일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JF엔터, HLB, YG엔터, 셀트리온 지하서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을 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엔터주들을 매수를 한 반면에 뭐 LX 세무콘, 첨버, 두산, 테스나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일단 매도를 했고요. 9일 날은 역시 셀트론 헬스케어를 매수를 했고 이제 HLB 생명과학을 매도를 했습니다. 10일 날은 이제 아셈스 안랩 매수를 했고 이제 위직 스튜디오, 하나마이크론, 다날, 공구먼, 인텔 테크, LNF, 엔캠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끊임없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랩이라든가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매수를 했지만 LNF 2차 전지 관련주는 일단 매도를 한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안랩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신, 근데 주로 이제 뭐 투신은 조금씩 매수를 했지만 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좀 이렇게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랩이 지금 뭐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네. 안철수 관련자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지지선을 계속 바닥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랩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이 날 수 있는 그런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지금 뭐 연기금이 좀 샀고요. 외국인이나 투시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차트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53,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항상 그런 분식회계 관련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반짝 올랐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5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크래프톤, 롯데쇼핑, 이렌텍에서 이제 세 종목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또 이렌텍은 또 마이너스가 크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1위,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2위를 기록했는데 네.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이제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인데 워낙 뭐 이 종목이 공모가에 반토막까지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목표가를 올리면서 그래도 수익을 좀 지난주에는 좀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우리 뭐 누리호 발사 뭐 이런 게 뭐 날씨 때문에 연기되고 했지만은 네. 결국에 이제 이런 게 어떤 분위기에 맞서면서 실적도 계속 올해 좋아진다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려서 1위를 기록을 했죠. 아마 실적 자체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부품의 회복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실현했는데 매출액은 뭐 거의 늘지는 않았어요. 뭐 작년 동기 대비 한 3% 오른 5% 증가한 6,400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367% 증가했습니다. 해서 39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 뭐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FA50 공급 계약이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이제 폴란드 지금 보면 이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제 군비를 아마 강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폴란드와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제기 수출 모멘텀과 기체 부품의 실적 턴아웃에 대해서 근데 물론 이제 목표가는 올렸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스트롱 바이에서 바이면은 오히려 이제 목표가를 하향한 것보다 더 큰 임팩트를 주는 건데 오히려 이 종목은 올랐는데 역시 이제 누리호 발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의 사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북한하고 좀 긴장감이 돌고 있거든요.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아마 이런 방산 관련 가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뭔가 테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기체 부품 매출이 1분기에 1,776억 원으로 연간 7,700억 원 이상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이던스 이제 이 회사에서 예상한 6,200억보다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말에 예상한 이 회사의 어떤 구매 주문보다도 빠르게 회복 중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성도 올해는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2024년에는 1조 원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기 수출 계약이 4전 상해. 그래서 현재 1,800억 원을 수준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어떤 경전투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1조 1,000억. 그다음에 4월과 6월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약 한 20대를 이제 수출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까지 이제 완료를 하면은 2조 원 이상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나비 효과만큼 의미가 크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K 방산의 유사한 수출을 기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서 아마 다월 투자증권은 아마 이런 세계 사업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면은 연말 잔고는 5조 원이 되고 2024년도에 1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를 한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역시 아랍에미리트와 어떤 미국 훈련기 사업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펄을 30배를 유지할 경우에 목표가를 69,000원으로 일단은 10%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익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투시는 좀 파는 것 같고요. 막 연기금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 역시 지금 계속 고점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어떤 갭으로 상상이나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표가 상향 종목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6월달에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이제 네. 실적을 이제 수익을 낸 종목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손전한 종목도 있어요. 근데 손전한 종목은 이제 보통 3% 5%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스윙 종목은 저는 안 하고 이제 다른 차트 서퍼 전문가 하시고 저는 이제 스윙 종목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주가 자체가 지금 흐름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중장기 주 뭐 투자해봐 계속 수익이 안 나는 상태고 그래서 차라리 뭐 저는 이제 시초가 베팅이나 종가 베팅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리스크가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흐름을 봐가지고 이제 그날에 괜찮은 종목을 해서 이제 종가 베팅을 하니까 뭐 가격도 그냥 뭐 전일 뭡니까 가격도 이제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날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6월 2일 날은 이제 세노텍이 3.4%, 태경 BK가 6.8%, TIM은 이제 22.8%. 이건 이제 스윙 종목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인테크가 9.56%, KGETS 10.79%. 그 지난주 말에다 한 거죠. 그다음에 10일 날은 6.27%.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또 공구 음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팔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 9% 정도 수익을 냈는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65,000원에서 팔았는데 지금 거의 뭐 10,000원이 더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100%는 없습니다. 주식은 100% 없고 이제 손실난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런 장 흐름에서는 뭐 양호한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그러게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배영 오시면은 거의 매일 제가 종가 베팅 종목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베팅도 하니까 직장인들 분들이 그 뭐 시간이 없을 때라도 뭐 마지막 한 3시 20분에서 10분 동안 그다음에 아침에 잠깐 10분 동안 그다음에 이제 또 종가 베팅은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에라는 또 시간 2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못 사시더라도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또 매수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가격은 또 어느 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에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게 유리하다는 거는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한 2-3 종목 보통 말씀드리면 다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세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희 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우리 투자 노트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용의 투자 노트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와 비롯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 매수, 순위 그런 것들 잘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표 보셨겠지만 시장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 또 매일매일 종가 베팅, 시초가 베팅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톡방에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익률표 보셨겠지만 TYM 종목으로만 무려 22% 넘는 수익률 올렸고요. KG ETS로도 10% 넘는 수익률 가져간 상황입니다. 일단은 빠른 대응이 어려우신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시초가 베팅, 종가 베팅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내 계좌가 좀 왜 파란불이지라고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 맞춰 나가시면서 또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공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또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방송 이제 상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톡방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문가님 통해서 이렇게 전략 잡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매수가 35,900원 이제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오늘 1.41%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34,850원 선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 종목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35,150원대에서 35,850원 선 잠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파란불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34,450원 선까지 갔었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결국 34,000원대 후반에서 일단 문을 닫고 나온 상황입니다. 비중은 20% 담고 계시고요. 일단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네, 인크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의 주봉을 보면은 작년 3월에 63,500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절반보다 조금 높은 한 60% 수준의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광고 관련주입니다. 광고 관련주여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많이 그동안에 빠졌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보면 6월 7일 날 이게 보니까 갭 상승을 했어요. 이때 이제 오른 이유가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무상을 발표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도 이제 좀 오르다가 또 꼬리 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계속 지금 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이 종목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 네. 않기 때문에 이런 요새처럼 굉장히 급락한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상 가격이 35,900원이면은 뭐 1,000원 정도, 3%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 정도 뭐 이런 무상 관련 종목들은 또 한번 또 오르기 시작하면 또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보면 뭐 이 종목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개인들에 의한 이런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현재 계속 뭐 이러한 어떤 기준선이라든가 전환선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걱정 안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금방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인크로스 먼저 확인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톡방에 이제 종목들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쪽에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제당 들어가셨네요. 일단은 평단가가 4,780원이고 비중이 꽤 있으십니다. 40% 담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대한제당 오늘 좀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9.03% 하락폭 보여줬고요. 오늘 3,83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하루 흐름까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210원에서 바로 좀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내 3,00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나타내면서 오늘 9%대 하락을 기록한 모습이네요. 비중이 꽤 있으신데 매수가도 좀 있으시네요. 들어간 진입 라인이 4,000원대 좀 후반에 들어가신 모습인데 대한제당 오늘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9%대 좀 하락이 나와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급등하기 전에는 주가가 계속 뭐 3,000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료 관련주, 설탕 관련주여 가지고 뭐 인도가 수출을 제한한다. 미래에서 설탕 그러면서 이제 거의 6,270원, 거의 2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5월 3일 날 근달 고점을 치고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무너졌는데 이런 모습은 계속 여기서 우리가 5월 3일 전에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지점을 지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가 이제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은 지금 제가 우려했던 후행 스팬이 억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멈출 기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런 반등은 언제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과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아마 하락을 주면서 지금 요날이 언제냐면 4월 18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대. 이때 중간 가격이 한 3,000원, 400원, 500원 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때까지는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3,500선을 지키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실망매가 이제 투매까지 나오면서 올라가기 전에 이때가 언제냐면 상한가 친 날 4월 18일 날이 이제 3,900원이고 시가가 3,000원이었거든요. 이때 이 가격까지도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는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되지 않나. 테마주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맞아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오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테마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세력들은. 그래서 아마 진짜 거의 초토화 시키고 나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가지시면 이런 종목층 테마주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약에 우리 카톡방에서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반 정도 팔고서 밑에서 그만큼 사겠어요. 금액. 그러면 이제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판 수량을 사는 게 아니라 밑에서 판 금액만큼 사니까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면서 이런 전략으로 가면서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서 지금 뭐 이분이 사신 가격 4,080원 그러면은 물론 뭐 상한가 한 번이면 복구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상한가 나기에는 거의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그런 이제 재료는 점점 소멸돼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쉽지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좀 대한제당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톡방에 들어오고 계신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방송 중에만 일단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톡방에서는 저희 신호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장 좋지 않음에도 많은 종목들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 중에만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가 12,400원대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종가 상황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 오늘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 마무리 나타나면서 오늘 1,70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진원생명과학 일단은 1,600원대에서 1,350원대 잠시 하락 가져갔다가 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었습니다. 1,850원 선까지 또 갔다가 바로 좀 등락을 반복을 해주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늘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700원 선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대한제당 사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 이제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도 이제 이분은 이제 12,400원이면은 아마 요날 사신 것 같아요. 5월 17일 날 요때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요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하루에 한 상승률 뭐 20이 30이 종목 제가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 네. 기록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5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KF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 회사가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다수의 빅파마 업체들하고 어떤 뭐 계약에 대한 어떤 논의 중에 있다. 뭐 스타트업 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제 이 종목이 반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17% 올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고점에 움직이다가 최근에 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뭐 장이 하락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5월 10일 날 9,500원 저점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봐야 제가 볼 때는 뭐 빠질 자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종목은 좀 더 기다리시면은 상승 흐름으로 갈 텐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한 13,000원에서 9,500원의 절반, 약 한 1,700원 정도면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상 가는 거는 뭐 어떤 주식의 능력이라든가 수급에서 아주 좌우가 될 텐데 아마 12,000원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가 가지고 이제 12,000원이 또 오르면은 또 갑자기 또 슈팅도 날 수 있으니까는 이 종목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12,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 보여지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셔라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까지 저희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올라온 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은 매수가 7,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 담고 계십니다. 코엘 패션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폭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0.60% 빠졌고요. 6,610원 선 마무리를 했네요. 최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줬네요. 6,000원대 후반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준 모습이었고 오늘 일단 음봉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0.60% 빠졌고 역시나 6,000원대 후반 일단 6,600원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시청자분께서는 7,000원대 위에서 일단 들어가셨네요.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뭐 평단을 낮춰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이 주봉을 보니까는요 항상 그 121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올랐거든요. 일단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는데 네. 이 종목이 작년 10월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전 택배를 인수한다는 거 이슈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상황 일본어 볼게요. 그래서 10월 18일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작년 요때 그렇죠. 10월 19 요때 이제 많이 오르진 않네. 한 10% 올랐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로전 택배 인수한다라가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이제는 뭐 8,200원대에서 이제 거의 6,400원까지 많이 빠졌는데 밑에 차트 보니까 RSI가 거의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뭐 제 투자 철학은 아니지만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매매. 아니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타이밍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본적 분석에다가 이제 차트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뭐 차트가 100% 맞다가 맹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아닐 때는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뭐 속임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수도 손절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이 이제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크게 물려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손절을 빨리 가감하게 해요. 뭐 자기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요. 뭐 3%든 5%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퍼센트보다는 또 금액으로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어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손절하고 이제 갈아타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또 갈아탄 종목이 오르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또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하면은 이제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지. 뭐 아무리 종목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보면 이제 레포트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시점이 따라서 틀려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오른 거를 어널리스트가 자기가 늦게 할 수 없이 이제 레포트를 내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있으면 그런 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레포트에서 만약에 나왔는데 목표가 올렸는데 이미 많이 오른 거는 그런 거 쳐다보면 안 되고, 또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그동안에 샀으면 그걸 쳐다보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도 신선한 게 나오거든요. 목표가 올렸는데 때가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도지도 않고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오르게 되어 있는데, 타이밍이 이제 저는 아침에 동시효과에 사는 걸 원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은 또 올라가면 못 사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사고 나서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면 뭐 땡큐지만 우리가 그런 종목을 이렇게 밀려서 산다 하면은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서 오르는 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시초가에서 한 2~3%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걸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략을 하는데, 이제 코엘 패션은 뭐 제가 일봉을 보면 오늘 이제 거의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RSI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충분히 시간만 좀 기다리시면은 뭐 수익권으로 갈 수 있고요. 대부분 뭐 종목들이 지금 뭐 10% 20%는 기본적으로 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가 더 좋은 종목으로 어떤 갈아타기 전에는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코엘 패션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주셨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 보여지니까, 일단은 수익권으로 올라올 가능성 보여지니까 한번 좀 기다리시면서 좀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종목 상담은 톡방에 올라온 것들로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고민 나눠주시고, 내일장부터 난세용 전문가님과 톡방에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CIS 올라와 있네요. CIS 매수가 18,000원이고요. 비중은 12% 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0.29% 소폭의 하락을 가져갔고요. 16,900원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최근 움직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13,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일단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6월 이제 8일 그쯤부터 좀 강하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18,000원 선까지 찍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근데 연속적으로 음봉을 좀 나타냈었네요. 오늘은 소폭의 하락을 좀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16,000원대에서 마감이 됐고, 우리 시청자분은 18,000원대에 일단 진입을 하셨네요. 비중은 12% 담고 계시는데, CIS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거든요. 장비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매각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매각 뉴스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장비주라든가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기업이라든가 기업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설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비 투자를 안 하면 그만큼 도태되기 때문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매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우리 M&A 테마가 주시장의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CIS가 언제부터 올랐죠? 6월 9일부터 올랐죠. 9일날 11% 오르고 이제 10일날 거의 20% 갔다가 이제 10%대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은 이게 주가가 이제 종가율이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도
계속 상승 시도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16,900원으로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RSI가 지금 보면은 거의 불꽃놀이 기간에서 지금 빠질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이 70으로 내려오면 급격히 빠져가지고 오늘 아랫꼬리까지도 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내일도 오늘 뭐 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같은 흐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의 이제 보합선에서 끝났는데 내일도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인다 하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거래량을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이제 계속 1,000만 주, 2,400만 주 했다가 이제 어제 오늘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가 주면은 다시 한번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 수급을 보니까 투신이 많이 팔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투신이 이렇게 파는 거 봐서는 오히려 공매도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투신이 계속 공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오늘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내일도 이런 어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에 이어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투신하고 외국인의 움직임을 봐서는 좀 내일도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히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늘의 아랫골 쪽 이게 얼마냐면은 16,230원이면 거의 이게 전환선이거든요. 전환선은 이제 9일 동안에 이제 종가 저가 이제 고가 하는 선인데 아마 전환선을 만약에 내일 깨지 않고서 하면은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하겠지만 저 RSI가 지금 꺾이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기관하고 외국인의 어떤 그런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장중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동향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네네.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큰 회사들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의 키움이나 이렇게 HT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수치가 맞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자료를 정확하게 뿌려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자료는 아마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지금 정보가 뭐 다 공유가 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외국인의 기관 이런 수급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불리한 개인들이 불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도 그래도 뭐 수급이 일단은 대충 외국인들의 그 뭡니까 창고를 보면 대충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알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아침보다는 오히려 오후에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매매를 많이 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IS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좀 동향을 잘 체크를 같이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도 한번 그런 흐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진행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끝내고 저희 2부에서도 또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 이렇게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부까지 오늘 진행을 해주시지만 2부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일매일 또 수익을 올려가고 있는데 TYM 종목 한 종목으로만 20% 넘게 수익이 냈고 KG ETS로 뭐 10% 넘게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 정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또 내 계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